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건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지난번 제1차 시에는 환경 영향평가 개론 1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영향평가 개론 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원칙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의 목표는 환경기준과 환경지표가 있고 보호생물종 보전지역 등의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환경지표는 환경의 상태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계측치 등을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가 35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와 같이 표현되므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환경지표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좋음, 나쁨, 보통 이런 식으로 가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목표는 초기에는 보건위생 문제인 공해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다가 환경오염 문제를 거쳐서 최근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의 수단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수단이란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말합니다. 환경정책의 수단의 종류는 직접 규제수단, 경제적 유인수단, 환경정보규제수단, 자율환경관리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규제수단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인허가제도,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유인 수단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배출 부과금과 무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보 규제 수단으로 산업활동 등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마크제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환경관리 수단으로 환경오염이나 저감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자가측정 관리제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등이 있습니다. 초창기의 환경정책은 직접 규제 위주로 수립되다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유인수단이 적용되다가 최근에는 정보규제,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 수단에는 직접 규제수단, 경제적 유인수단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었죠.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란 이들 여러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정책 수단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가 다양해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협력의 원칙, 공동 부담의 원칙, 환경 용량 보전의 원칙, 중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기본 원칙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란 오염물질을 발생한 사람이 환경오염의 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972년 OECD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환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이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이 이미 발생해서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온 다음에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다음은 협력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협력의 원칙이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환경오염은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와 같이 국경을 초월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 협력과 지구 환경 보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동 부담의 원칙입니다. 공동 부담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모르는 경우나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공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공동부담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환경의 질이 좋아지면 오염 피해가 줄어들어서 이득을 보게 되는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은 환경 용량 보전의 원칙입니다. 환경 용량 보전의 원칙이란 환경이 오염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 용량을 보전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점의 원칙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점의 원칙이란 공공재정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최근 환경 문제가 급증하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재원은 한정적이므로 수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함으로써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환경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영 평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성과 환경성, 사회적 형평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영 평가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의 기본 원칙은 첫째, 환경영향 평가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보전 방안과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환경영향 평가의 결과는 지역 주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영향 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누적 영향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원칙은 2018년 6월 12일에 환경영향 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목으로서 환경영향 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와 종류별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 보존 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하고 분석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와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평가의 정의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란 환경에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을 승인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란 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와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첫 번째는
골프장 건설과 같이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와 같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매립사업, 댐 건설과 같이 환경 영향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택지나 공단 조성과 같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복합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평가 종류별 대상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17개 분야 96개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는 17개 분야 7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평가의 협의 내용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은 협의 기준과 협의 의견 그리고 저감 방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 기준이란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기준을 유지하거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해서 사업자와 승인기관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서 별도로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협의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협의 기준은 법적으로 배출 허용 한도를 정해놓은 배출 허용 기준과 같거나 아니면 더 강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의견이란 협의기관이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감 방안이란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의기관이 추가 제시한 저감 방안과 평가서, 보완서, 그리고 추가 자료의 저감 방안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절차는 평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 종류별로 모든 절차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건설 환경관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가장 먼저 평가 준비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은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에서 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단계를 거치고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평가서 본안을 승인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협의기관에서는 평가서를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승인기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고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준비서는 다음 단계에서 실시하는 스코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스코핑이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모든 평가 항목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 그리고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영향이 크지 않은 평가 항목은 일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평가 항목은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평가 준비서 심의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 준비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내용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과 협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약식 절차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가 거짓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 초기 단계인 준비서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 준비서 심의를 마치면 평가서 초안을 제출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서 초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결정된 평가 항목별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와 자연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시행 전후로 구분해서 환경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입니다. 사업자가 초안을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공람해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초안의 공고 공람 기간 내에 사업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주민 30명 이상 요구하는 등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의견 수렴을 완료한 후에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등 주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나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안을 다시 작성해서 의견을 재수렴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평가서 본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서 본안은 초안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은 결정된 평가 항목별로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해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요한 이슈사항은 중점적으로, 반면에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다음 단계인 협의 요청 및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승인 기관장을 거쳐서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즉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이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승인 기관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기관은 접수된 평가서의 기본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기본 요건 등이란
협의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나 대상 사업인지 여부 등의 기본 요건과 주민 의견을 적절하게 수립했는지 여부와 평가서 내용이 평가서 작성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필요시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평가서를 검토한 의견을 종합 분석한 후 협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다음 단계인 협의 내용 통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의기간은 환경평가의 경우 접수 후 4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협의 내용을 결정할 때 결정 원칙은 평가서 내용이 검토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환경보존 방안이 불충분해서 추가 저감 방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를,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협의 내용을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이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후환경 영향 조사 항목 등을 결정해서 협의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인 협의 내용 반영 확인 통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와 승인기관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협의 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기관장은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계획을 승인한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단계인 공사 착공 및 협의 내용 이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할 때 또는 3개월 이상 중지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하여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변경 시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지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착공 이후 사후 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12개월간 사후 환경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조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회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개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3차 시에는 협의 이행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